궁금하죠. 잠적한 백도 혈통.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고영환 한국관광대 겸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 북한 외교관이시죠. 김 교수님은 함께해 주실 거고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잠적한 백도 혈통.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누굽니까? 여동생이죠. 김여정 김여정 얘기인데요. 그동안 김여정, 오빠 예. 옆에서 항상 이렇게 그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서 정말 보이는 실세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김여정이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북러회담 때도 김여정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현재 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렇게 옆에서 재떨이도 챙겨주고 하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뭔가 책임을 지고 자숙하는 것 아니냐, 혹은 어디 아픈 것 아니냐, 그래서 요양 중인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고요. 또 이게 아니라 다른 모종의 역할을 수행 중이라 보이는 곳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데서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다니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던 인물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김여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김여정이 어디 갔을까? 교수님 좀 답을 주시죠. 궁금합니다. 그 하노이 회담이 2월 27일, 28일 있었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베트남 3월 1일 방문을 끝마치고 돌아가는 기차가 예. 정말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거기에 이제 230명이 왔다 그래요. 그 기차 북한 대표단이 총 230명. 230명이 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은 거의 석고대죄를 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달라고 그렇게 했고 예. 그런데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라졌어요. 예, 말 사라졌어요. 그대로. 근데 이제 말도 어디 허리가 아프다 예. 아니면 정세현 전 장관님 같은 건 이제 처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평양에 돌아가서 이제 일단 평양 지도부가 발칵 뒤집혔다 그래요. 아하. 최고 존엄을 모시고 간 그 행사, 예. 외무성은 제의를 했으며 통일전선부는 제의를 했느냐, 그렇다고 당선전선동부도 제의를 했느냐,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제의를 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평양이 발칵 뒤집혔다. 예. 뒤집혔다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저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식에 의하면 자숙을 하고 있다. 자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잠시 자숙을 하고 있어라. 아하.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으니까 예. 좀 몸도 좀 추스르고 네. 휴식도 좀 하라. 이렇게 하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빠지고 네. 그때 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당적 처벌받고 행정적 처벌받고 누구는 처형됐다는 말도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평양에 일단 정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일단은 지금은 자숙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다른 간부들한테도 친여동생도 저렇게 자숙을 하고 반성을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반성을 많이 해야 될까. 그런 또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일단은 휴식을 하면서 자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프거나 허리 부상당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잠시 김정은 위원장이 너는 좀 약간 빠져 있어. 그렇다고 여동생한테 막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조금 잠깐 빠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조금 이제 궁금증이 풀립니다. 김여정에 대한 궁금증.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북한이 지난해요. 동시집을 펴냈거든요. 동시집. 동시는 뭘까요? 아이들이 보는 게 동시잖아요, 주로. 북한 아이들이 보는 저 동시집이 나왔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봐주세요. 저렇게 험악한 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 동시집에, 지난해 나온 북한 동시집에 저런 것들이 실렸다는 거예요. 교수님, 북한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인식, 그다음에
핵폭탄, 수소폭탄, 그다음에 미사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대내적으로 인민 차원에서 계속 선전선동하고 있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요. 저게 사실 동시집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북한 청소년들이 직접 쓴 쓰고, 시입니다. 예. 쓴 시를 한 150편을 모아서 지금 공식 출판사에서 지금 출간을 한 책이거든요. 예. 축포성 아닙니까? 축포성. 굉장히 경축하는 그 포성이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기 보면 화성 12형, 14형, 15형, 그다음에 핵실험 수소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랑찬 것인가. 예. 그리고 이것을 트럼프도 다 우리가 혼내줄 수 있고, 우리 조국 봉화국을 다 지켜낼 수 있고, 예. 트럼프 함부로 까불지 마라 등등의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대미 어떤 제국주의적 인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저런 내용을 보면서 여전히 북한 내부는 변한 게 없다라는 거 한마디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비핵화 협상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교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평화 체제를 주면 북한이 안보상의 위협이 사라지니까 아하.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과연 북한 2,500만 인민들의 마음속에 저런 적대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예. 평화 체제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평화체제 협정 사인한다고 해서 예. 북한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제국주의 트럼프 너 한번 수소탄 맛을 보겠니?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조장하고 계속 인식하고 있다면 법과 제도만으로 평화체제는 사실은 요원한 것이다. 예. 마음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 인식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북한 내부에서는 적대심을 계속 강화시키고 동원하는 구조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동시집이 지난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가 어땠습니까?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역대 가장 좋았다는 지난해 아니었겠습니까? 지난해 북한은 근데 저런 또 동시집을 또 내부적으로는 펴낸 거예요. 북한의 두 얼굴, 북한의 이중성 이런 지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와중에 우리의 전직 국방부 수장을 맡았던 분이 한 발언인데요. 김민지 기자 좀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에 어제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안보 세미나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해서 좀 논란입니다. 어떤 아하.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일성과 김정은은 과거의 그 주체사상에, 그다음에 김정은은 지금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군사력도 현재 핵이나 화성용 무기를 뺀다면 북한은 범례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죠.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장관이 어제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김정은 자유민주 주체 사상에 접근해 있는 인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납득이 되십니까? 저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북한 체제가 거의 봉건 왕조 체제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봉건 왕조 체제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어떻게 봉건 왕조에서 갑자기 저렇게 자유민주주의까지 저렇게 확 4단계나 뛰어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정말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 국방부 장관을 했던 분 입에서. 예. 그러니까 북한 지금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20만 명 들어가 있는 건 뭐고 예. 교화소에 들어가는 13만 명은 도대체 뭐고 예. 이런 것들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랍기 그지없고요. 아하. 그리고 무기에 대한 군사력 평가도 그래요. 핵하고 생화학무기 빼면 북한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럼 우리도 공군력 빼고 뭘 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러니까 군의 수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군은 여전히 위협이고 네. 핵무기를 그래서 우리가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대통령이랑 미국이랑 같이 노력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좋았을 걸. 북한 무력 핵무기 생화학무기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럼 우리 50만 군대를 왜 유지를 할까요? 그걸 꼭 군대 지금 이 조단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저런 말을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발언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저도 정말 병악스러웠는데 경악스러우셨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주체 사상은 저도 연구를 많이 해서 논문도 많이 써봤는데요. 네. 지금 김정은이 들어와서 노동당 강령 규약을 바꾸면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 논리가 바로 김일성 김정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당의 공식 영도 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예요. 이것은 그대로 주체 사상과 송군 사상을 그대로 결합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온갖 당의 선전선동 부서, 지금 김여정이 맡고 있는 선전선동부도 마찬가지인데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 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건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게 있어요. 김정일 애국주의. 애국주의. 그러니까 김정일이 인민을 사랑하고 뭐 조국을 사랑하고 예. 소대를 사랑하는 걸 막 계속 그 선전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공식 비공식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그 정점에 서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김정일이 접근했다는 표현을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기 고모부를 쏴 죽이고 아하. 자기 이복형을 암살을 하고 예. 저 수십만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손도 제대로 못 몰려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면서 나이 든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송영묵 장관이 그동안에 현직에 있을 때도 뭐 설화에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예. 퇴임하시고서도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예. 정말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하셨던 분이 강요하셨던 분들이 북에 대해서만큼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외눈박이가 아닌가. 외눈박이가 이런 아닌가. 좀 우려가 좀 듭니다. 자, 이런 전직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때가 토요일이었죠? 김민지 기자. 네. 주말에 얼마나들 놀라셨어요. 북한이 막 뭐 또 쏘아 올렸다고 막 뉴스 속보 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민지 기자, 우리 장성들은 한가하게 골프를 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4일 당일에요.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 장성 16명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오전 9시 6분에 북한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랑 합참이 비상 대응에 들어갔고 이 소식이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오전 9시 이후에 16명 중 6명만 복귀하고 나머지 10명은 계속 골프장을 이용했다 이런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교전 상황은 아니었고 또 휴일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위기조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만 남아서 골프를 친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놓아서 군 기강회의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교전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는데요. 그럼 교전 상황에 골프 치는 군인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고 위기조치반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10명이 그 장성 장군들이잖아요. 스타들. 10명은 계속 그냥 골프 쳤다는 거잖아요. 위기조치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글쎄요, 고 교수님, 어떻습니까? 기강의 문제 나오는데. 저희들 연구원에 있을 때도 예. 사실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밥 먹다가도 다 후닥닥 다 들어가거든요. 예. 다 위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 군대는 정말 미사일 쐈을 때 최전선에서 지켜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몇 명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예. 근데 10명씩이나 좀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계속 쳤다는 거예요. 계속 쳤다는 건데 예. 아니 뭐 평화체제가 진짜 온줄로 착각하고 가고 있는 건지 우리 군대가 예. 우리 군대 장군들이 저러면 안 되죠. 사실 막 크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도 북한이 미사일 쏘고 도발을 하면 다 정위 취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현역 장군들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거기서 골프를 그냥 쳐요? 예. 저건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도대체. 안 된다. 예. 교수님, 저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체라고 우기니까 장군들도 골프 치다가 이거 중단하기 애매했던 거 아니냐. 군인들 이거 기강회의는 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와 군 통수권자가 북에 대해서 인식을 한쪽으로만 계속하면 예. 당연히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현장에 있는 군 지휘관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두 번째 쐈는데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 이런 사유 청와대는 지금도 분석하고 있다 그러고 국방부의 지금 본부에서도 지금도 분석하고 있다고 하면 청와대와 군 통수권자의 전반적인 대북 인식이 북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아직은 없다. 예. 북은 계속 협상의 상대이니까 계속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낙관적 전망과 희망적 사고만 하면 당연히 그 지휘를 받는 저 현역 장성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더 문제는 좀 궁금한 건데 예. 16명 중에 6명 복귀했다고 하는데 10명 계속 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골프가 한 조를 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그럼 10명은 어떻게 조를 짜서 해야 되는지 잘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그 사고방식을 알 수가 없어요. 골프가 아마 제대로 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16명 치다가 한 조에서 한 명은 빠져나와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쳤다는 것은 골프를 지나치게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지. 예. 아니면 대한민국 현역 군인으로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이 비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해이했던 거 아닌가. 예. 그런 상황이 듭니다.
아유, 장군님들 꼭 그때 골프 치셔야 했을까라는 이런 아쉬움들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365일 날 많잖아요. 꼭 굳이 그날 계속 쳤어야만 했을까? 다른 날 쳐도 되는데.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자, 다음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청와대에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게 되는 것이죠. 다음 달 말에. 근데 김민지 기자, 이게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보면요. 25일에 이제 일본을 갑니다. 왜냐하면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G20 정상회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로 떠나는데 일본에서는 한 4일 정도 머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청와대가 발표한 일정은 이 일본에 머문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방한한다. 이런 일정을 발표한 건데 예. 4일간 일본에 체류하는 것과 비교해서 너무 당일치기 일정으로 뭐 짧게 방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한국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듣고 오시죠.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지난달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렸던 2분짜리 회담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일본의 한 언론 매체는 스모 관람, 골프 라운딩, 일왕 접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겨우 하루를 할애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날짜와 행사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미 외교의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당일치기 회담으로 그칠 가능성. 일본은 막 지금 5월 달에 이달에도 오고 6월 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잇따라 가는데 우리 정부만 약간 또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뭐 좀 이런 비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흘 동안 가는데 일정이 다 나왔어요. 골프 라운딩도 하고 스모 경기도 보고 일왕도 가서 만나고 하는 구체적인 건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것도 나오지도 않고 언제 온다는 거며 그냥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DMZ들을 하도 가보고 싶어 하니까 DMZ들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청와대 쪽의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거는 아직도 뭐 미국과 밀고 당기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일본은 4일씩 사나흘씩 가 있으면서 예. 우리 정말 하루나 반나절 정도 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하. 거죠. 근데 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예. 저기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원래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러 오면 네. 방문하는 국가에서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언제 갑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던 새벽 4시에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다음에 이제 방문을 맞이하는 우리 국가에서 바로 그 다음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 기자들한테 새벽 5시에 사실은 공식 문자 자료를 내린 겁니다. 어제 새벽 5시 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자들도 놀랬죠. 예. 근데